우리 지역에서도 규모가 크고 작은 영화제가 해마다 개최가 되는데요. 오는 20일에 청주에서 제17회를 맞는 영화제가 이제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네, 바로 청주국제단편영화제인데요.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좀 다른 형식으로 시민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주국제단편영화제를 자세하게 김윤식 운영위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그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사실 영화 팬들이 영화를 많이 즐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주국제 단편영화제가 열린다고 하니까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어떤 영화제인지 소개를 먼저 해주실까요? 네. 청주국제 단편영화제는 먼저 청주영화인협회랑 사단법인 청주국제 단편영화제가 주최 주관을 하고요. 청주시와 청주예총 그리고 청주대학교 웨이브 이렇게 청주영상위원회 이렇게 해서 같이 후원을 해주는 행사입니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 슬로건이 점점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어요. 점점점이요? 네, 점점점 커지는 영화제, 점점점 시민에게 다가가는 영화제.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111개국에 2,807편의 영화가 이제 접수가 됐고요. 그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해외 52편, 국내 10편의 영화를 최종 선정작으로 확정을 했고 또 그중에서 이제 마스터본이 오지 않은 2편을 또 제외하고 60편을 지금 상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세부 섹션은 한 8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월드 초이스, 프로그래머 셀렉션, 그리고 코리안 시네마, 네트워크 시네마, 멜로드라마, 사회 드라마,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영화 이렇게 좀 나뉘어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참 세계 각국의 단편 영화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네. 이 청주국제 단편영화제가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했더라고요. 네. 그 역사가 길어요. 역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 영화제가 처음 시작한 건 21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1999년에 충북영화인협회가 만들어지면서 처음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초대 회장이셨던 이제 김계식 교수님이 이거 영화제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준비를 하셨고요. 이듬해 2000년도에 11.6 젊은 영화 11.6 영화제가 처음 시작이 되었고, 네. 그 다음에 2003년에 청주영화인협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는 청주시 우수단편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2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청주국제 단편영화제인데요. 근데 이제 영화제가 이제 단편 영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운영위원장이시기도 하고 또 감독이시기도 하니까 한번 여쭤보는데 단편 영화의 매력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단편 영화의 매력은 일단 만드는 사람이랑 보시는 관객분이랑 좀 나뉠 것 같은데요. 네네. 영화를 만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상업 영화들처럼 제작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억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얘기, 꼭 해보고 싶었던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에서 가장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관객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단편이라는 게 짧은 영화니까 네네. 좀 생소한 영화지만 어떻게 보면 낯설지만 또 그게 신선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만듦새가 투박하지만 또 그 안에는 정말 섬세한 어떤 주제의식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편 영화는 한 편에 소설을 읽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단편은 이제 짧지만 울림이 있는 그런 시 한 편도 같다.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영화 시간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장편은 보통 기준이 이제 60분 네. 이상으로 네네. 기준을 하고요. 단편은 영화제마다 다른데 기본은 30분에서 20분 이하의 영화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이렇게 서로 다른 매력이 있는 60편의 영화가 이제 오는 20일부터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상영될 예정인데요. 네네. 영화제의 꽃이라고 한다면 바로 개폐막작이 아닐까 싶은데 네. 상영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개막작과 폐막작을 정할 때 사실 영화제 개폐막작은 그 영화제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에 대한 부분이어서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시민과 함께하는 네.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 눈높이에 맞추는 영화를 좀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개막작은 인비저블이라고 프랑스 영화입니다. 그래서 네. 짝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일하는 어떤 화학자가 그 여자와 가까이 있으면 항상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그걸 좀 없애보려고 유전학자 약을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것 네. 때문에 이제 투명 인간이 되면서 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흥미롭네요. 네, 멜로 장르고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그 중에 배우 연기가 너무 재밌고요. 네. 너무 잘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감독이 감춰놨던 그 반전 때문에 한번 또 크게 한번 웃게 되는 아, 그래요? 네, 그런 영화입니다. 스포는 아닌 거죠? 네, 스포는 아니고요. 네, 조금 네. 하겠습니다. 네. 시민들이 네, 네. 많이 오셔야 되니까. 네, 네, 네. 폐막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견인구역이라는 영화입니다. 이스라엘 영화고요. 네. 견인구역 같은 경우는 거리에서 노래를 하는 어떤 그 한 소녀 여성분이 네.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차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마음에서부터 떠나보내는 네. 그런 영화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소개된 그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그 인형에게 그 햄버거를 나눠주면서 네. 그 장면에서 그 여주인공 눈빛이 정말 슬픕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개막작과 폐막작이 어떻게 보면 좀 가족으로 묶었거든요. 네. 청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네. 가족에 대한 얘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런 영화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개폐막작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어떤 영화일까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또 보니까 월드 초이스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기도 주목할 만한 작품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월드 초이스는 저희가 이제 세계 영화 제작자 연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영화제들이 세계에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에도 많고. 네. 근데 세계 제작자 연맹에서 인정하는 공식 영화제들이 있어요. 이제 베를린, 칸, 베니스, 그리고 모스크바. 근데 2016년엔 더 확대돼서 한 16개 정도 국가까지 확대됐는데 네. 거기에서 인정한 영화제, 거기에서 경쟁 영화로 인정하는 그 영화제에서 이제 초청받거나 상영했던 작품들을 많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페린과 델핀이라는 영화가 지난해 베니스 영화제에서 네. 비평가 주간 단편 최우수상을 받았던 작품 네. 페린과 델핀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네. 네. 이 페린은 이 영화는 이제 엄청나죠.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런데 네. 그 오른쪽에 지금 빨간 것처럼 사실은 좀 마지막 장면에서 파격적인 장면이 있어서 저희가 네. 19세 이상으로 이야기를 좀 바꿨고요. 네. 델핀 같은 경우는 이제 레바논에서 온 소녀가 프랑스어를 못해서 유년 시절 겪었던 그런 어떤 왕따 같은 아픔들을 성인이 된 이후에는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월드 초이스 프로그램도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또 단편 영화 하면 또 감독의 연출이나 감독의 아이디어가 또 눈에 그렇죠. 띄는 그런 작품들인데 이런 걸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또 구성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프로그래머 셀렉션이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4명의 프로그래머들이 전체 감독들과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 화상 채팅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서 각각 감독들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서 이런 영화구나 해서 소개시켜드리는 부분이 이제 프로그래머 셀렉션인데요. 네. 그 중에서 영화들을 몇 가지 이제 소개해드리면 리플레카 같은 경우는 상대의 몸을 자기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대 몸을 조절을. 네네 초능력이죠. 그래요? 네, 그런 네. 초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럼으로써 점점 악해지게 되거든요. 그 힘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권력을 가지면 그만큼 악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이제 리플리카와 올 여름 더우시잖아요. 네. 신티, 스마일, 카사 이 세 작품은 약간 공포나 SF, 판타지 영화에서 유명한 시체스 영화제에 네. 초청받았던 작품인데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공포 영화를 잘 못 보는데 네네.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를 지를 정도로 무섭고 보시면서. 네, 네.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그 카사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시체스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는데 저희가 먼저 상영을 네. 하게 된 영화고요. 네. 단순히 이게 무서운 어떤 공포 영화의 느낌보단 사회 문제나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국가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소시민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 주제의식이 있는 영화들이고 또 이제 앙카라라는 영화는 네. 지난해 인도네시아랑 이제 동남아 쪽에서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액션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영화제들에서 프로그래머들이 초이스를 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는 그런 네. 섹션입니다. 네. 아, 정말 그 다채롭게 영화가 준비가 돼 있고 하나하나 다 매력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한국 영화 감독들이 전 세계에서 많은 활약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감독의 그 역량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다고요. 네, 코리안 시네마라는 섹션이고요. 네,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영화제에 오는 작품들이 네.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한국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부터 시작해서 네. 국내 단편 영화나 독립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기뻐하실 텐데 이 영화는 이제 올해 그 미장센 영화제에서 사랑에 대한 짧은 필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던 작품이고요. 네. 캐시백이나 납세자도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이미 상영을 했던 작품입니다. 그리고 꿈의 자격이라는 작품을 저는 꼭 얘기해 주고 싶은데요. 청주 출신의 배우 정우영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이에요. 네. 네. 아직 약간 무명 배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친구가 서울에서 터널 닦는 새벽에 터널 닦는 아르바이트를 한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요? 네, 실제로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그걸 모큐 드라마로 좀 재미있게 모큐 드라마로 해서 찍은 영화인데 제가 또 그 배우의 어떤 삶의 태도나 이런 걸 더 알고 있으니까 더 응원하게 되는 네.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모큐 드라마라는 건 뭔가요? 모큐 드라마 다큐는 실제로 있었던 네, 일들을 네, 찍는데 모큐는 거기에 살짝 연출을 해서 가미가 조금 더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좀 재미있게 보는 건데 마음이 이게 웃긴데 슬픈 그런 영화여서 네. 더 네. 좀 애정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꿈의 자격도 저희가 또 눈여겨볼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프로그램별로 세세하게 또 들여다보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영화가 또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시대적 배경을 잘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프로그램 참 제목이 재미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네, 이게 저희가 프로그램명을 라떼는 말이야 요즘 많이 유행하는 유행하죠. 네, 네. 유행하는 말이죠. 네. 그래서 사회 드라마 결국 섹션에 대한 영화들이고요. 사회 드라마라는 건 이제 단편이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편에선 좀 얘기하기 힘든 부분들, 좀 사회의 그런 문제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선택된 영화들 몇 편을 말씀을 드리면 2015년도에 해변으로 밀려온 어떤 그 난민 꼬마 아이의 죽음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네. 난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렇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네. 떠올랐었는데 그 내용을 소재로 한 영화가 이제 호날두라고 터키에서 만든 영화고요. 네. 아주 보는 내내 좀 먹먹한 느낌도 많고 그리고 정말 서로가 인류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뭐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네. 약속이라는 작품은 다큐멘터리인데요. 한 18분 정도 되는 다큐멘터리인데 치매와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실제 어머님, 가족에 대한 이제 치매를 겪으면서 그 어머님이 예전에 선택했던 그 존엄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영화, 그걸 다큐멘터리로 찍은 영화고요. 백합 판매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할머니와 손녀가 공동묘지 앞에서 이제 들에서 꺾은 백합을 판매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역시 이제 볼리비아 난민 출신이고, 어떤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사회의 한 계층들을 보여주는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면 좀 간질간질해지는 멜로 영화도 참 네. 잘 보는 편인데, 네. 멜로 영화도 만날 수 있죠. 네, 네. 멜로 영화 설레이긴 하는데, 네, 네. 근데 말씀드린 설레이기는 하는 됩니다. 하는데, 네. 그래서 네. 보통 멜로 드라마라고 생각하시면 극장에서 이제 달콤한 그런 얘기만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멜로 드라마라는 것 자체가 영화에서 장르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런 저항적인 장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남녀가 사랑을 하다 보면 대부분 부딪히는 게 기성세대잖아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관점 뭐 이런 것들과 부딪히는 건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당신과 함께라는 영화 같은 경우는 어떤 여간호사가 처음으로 이제 그 병원에 취직을 해서 맡게 되는 여자 환자와의 이야기입니다. 네. 동성 간의 사랑 얘기고요. 네. 근데 그 동성 간의 사랑 얘기가 정말 처음엔 친구를 알아가고 서로가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사랑에 가는 감정까지를 표현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매그놀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약물 중독
대한 치료에 대한 영화인데요. 네. 이제 뭐 국내에는 별로 그런 게 없지만 해외에는 그런 남녀간에 사귀면서 뭐 누군가에 의해서 그 약물 중독이 되고 또 그걸 치료받고 나와서 결국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의 삶이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되는 네. 어떤 그 여주인공의 감정을 표현한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승조 씨가 또 멜로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전 약간은 실험적인 작품들도 또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작품들도 또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특이하긴 한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각 장르를 소개할 수 재밌네요. 없으니까 네. 이제 뭐 공포도 있고 액션 뭐 전체적인 어떤 실험 영화 비롯해서 모든 영화들을 한 번에 그 종합해 놓은 어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섹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보면서 아까 무서워했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정말 보고 나 10분 동안 웃었던 잭팟이라는 영화가 네. 있습니다. 잭팟은 7분밖에 안 되는 영화고요. 네. 우연히 어떤 복권에 당첨된 남녀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더 이상 하면 스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유산이란 영화는 단편에서는 좀 만들기 힘든 서부 영화 스타일의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부 영화에서 뭐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찾아간 뭐 이런 얘기인데 대사가 너무 재치 있게 잘 진행이 되고 또 에필로그는 종말 후에 어떤 지구에 대한 모습인데 10분 정도 되는 영화가 한 테이크로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영화적인 면도 그렇고 거기서 담고 있는 주제도 너무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골대 앞 지옥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는 축구의 나라잖아요. 네. 아르헨티나 영화인데 지역 그 자기들 축구 센터가 그 1등하기 위해서 신부님이랑 다 합쳐서 이제 그 축구 1등하기 위해서 만들게 되는 어떤 소동극 같은 영화입니다. 네. 자, 청주국제단편영화제가 오는 20일에 개최가 됩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찾아보시면 즐길 수 있는 방법도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 도민 여러분들 많이 또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